자, 269쪽에 15번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대수선 요거 왔습니다. 이제 요거 대수선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용도 변경 들어갈 텐데 대수선 해당하지 않는 거.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입니다. 해체. 증설 해체할 때는 숫자 안 붙는다 그랬잖아. 해체니까 12든 말든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 맞고요. 수선 변경할 때가 30 이상이죠. 2번에 기둥을 1개 해체. 역시 해체예요. 그럼 1개 해체했더라도 대수선이지. 볼을 2개 수선했다. 수선이죠. 수선 변경할 때는 보라면 3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2개라서 대수선이 아닙니다. 주계단이 됐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뭐 쓰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건축의 외벽에서 하면 되는 마감 재료, 증설, 해체. 증설, 해체잖아요. 면적에 상관없이 대수선. 수선 변경 앞에 아까 4개 보지 마. 그 5가지만 30 이상, 3개 이상이 붙는다. 그러겠던 거. 그리고 끝이네? 아, 대수선 문제 너무 허탈한데? 한 문제로 끝내네? 바로 용도 변경 들어갑시다. 자, 우리 용도 변경에서는 일단 29가지 주용도 내용 많은 그거는 적당히 하셔야 되고, 적당히 너무 세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면 또 힘들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한 상태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나마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과 공동에 대해서는 좀 숫자까지 좀 구별해서 하자 그랬고, 나머지는 이름 가지고 느낌 파악하시되 헷갈리기 쉬운 것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9개 시설군 그거는 항상 용도 변경 절차가 있어 꼭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만 해도 거의 매번 나와요. 매회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우리가 써야 되고, 일단 뭐 종류부터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문제랑 상관없이 이 용도 변경 문제도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네. 그죠? 자, 한번 요거랑 상관없이 해봅시다. 우리 주택의 종류부터.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아니, 아직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네? 책을 펼쳐놓고. 예. 자, 단독주택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다가구, 단독.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먼저 공동주택이 좀 더 나오니까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5층이 아니고 몇 개층 개념이에요. 이렇게 항상 몇 개층 쓰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 5개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 5개층이 안 되고 4개층 이하까지가 연립 다세대의 공통점인데, 연립 다세대는 크기 갖고 달라진다 그랬죠? 한 개 동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연립, 이하 다세대. 기숙사라면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반 이상이면 기숙사 요 개념. 그러면 특히 다세대랑 비슷한 다가구, 단독에서라는 다가구 주택은 660 이하는 똑같아요. 다세대랑 똑같은데 4개층이 아니고 3개층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요건까지 다 갖췄을 때 그거를 다가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기 같은 다중만 330 이하 3개층 이하, 330 이하 3개층 이하. 그 다음에 주택 아닌 것 중에서는 이제 근린 생활시설,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근린 생활시설. 그렇지 않은 것은 큰 거는 전문시설 들어가잖아. 전문시설 들어가는데, 근린 생활 중에서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수적인 게 1종, 작은 것 중에서 약간 덜 필요한 거, 치유랑 관련된 게 2종 이렇고, 전문시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16번 한번 보세요. 용도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리고 일정근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근생이죠? 그냥 의원, 개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은 일정근생에 들어갑니다. 동물치료하는 동물병원은 치유랑 관련된 이정근생에 들어가고, 병원급들이 되면 전문의는 의료의사에 들어가는데, 여기 장의사는 그 의사가 아니잖아. 그죠?
장의사 요거 2종. 동물병원 요거 취미라는데 2종이고 동물미용실도 그래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2종 근생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이런 건 장례시설에 들어가고 장례시설에 들어가고 묘지 관련설에 들어가고 묘지 관련설에 들어가고 장례시설에 들어가는 걸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요. 자, 지금 동물에 관련된 걸 지금 한번 얘기해 봤어요. 나온 김에. 자, 동물병이나 동물미용실은 가까이에서 금방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근생 중에 2종이고요. 아까 말이 하나 좀 그랬는데 동물 뭐 화장실 이것은 그 묘지 관련설에 들어가고 장례식장이 장례실에 들어가요.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건 2종 근생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건축물 안에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가 30 미만인 거 1종 근생.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여러분들은 관련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 숫자는 제가 하자라고 했는데 500 미만이 옛날에 무조건 2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500 미만 중에서도 약 10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거 30 미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평이 채 안 되는 거. 그래서 33이 딱 10평이니까 그렇지 조금 안 되는 거 30 미만. 30 미만이 1종 근생으로서 개정이 됐고 얼마 안 됐습니다. 개정된 지. 30에서 500 사이 이것이 2종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크면 업무시설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30 미만 1종. 1종 맞습니다. 3번에 오피스텔이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숙박시설이라면 이제 위락시설과 함께 통제 많이 받는 시설인데 각종 뭐 호텔부터 그 각종 콘도까지 다 들어가요. 호스텔 이것도 숙박시설이고 호스텔. 근데 제가 숙박시설과 구별하라고 했던 것은 유스호스텔. 호스텔이 잠자는 곳이라 숙박시설이라면 호스텔 앞에 유스가 붙으면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돈 없잖아요. 싸게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싸게 다니게 되면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수련시설이 들어가지 숙박시설 아니다 했던 거. 예를 들어 야영장 같은 것도 숙박시설 아니죠. 싸게 이용하는 작은 게 야영장, 크면 수련시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너무 여기 나온 게 좀 작아서 이렇게 지금 4번에 야외극장이 문화집회시설. 야외자가 들어가면 관광휴게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장, 극장, 뭐 큰 영화관 이런 것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집회시설에 들어가는데 야외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극장처럼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야외자가 들어가면 관광휴게시설이 돼요. 관광휴게시설. 자동차 운전하고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각종 학원은 작은 게 2종, 큰 게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갑니다만 무도학원, 춤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미락시설에,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외에는 뭐 너무 지금 좀 작은데 얘가 지금 너무 작은데 어차피 나중에 그 이론적 야구할 때 그 자료로 하세요. 지금 이번 8월 달까지는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는 9월 달에 이제 1, 2, 3, 4회 나가는 것은 모의고사로 나갑니다. 모의고사로. 제가 이제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그 모의고사로 훈련하게 될 거예요. 9월에 그 4회 정도는 이제 오셔가지고서 5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드려야 된다고 모의고사 훈련처럼 가능하면 거기서는 이제 4회니까 160문제 아닙니까? 160문제에서는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이 할 거예요.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이 해서 웬만하면 그 훈련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훈련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달에 2회는 백선이 나갈 겁니다. 백선이. 문제는 그게 최종본이에요. 제가 제 문제로 하는 것도 160문제 9회 4회 동안 하지만 그거 포함해서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더 중요한 것들 다 모아놓은 게 100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의 최종 끝판왕 그거로만 하시면 돼요. 그거로만. 그리고 이론은 나중에 이제 일요일 날인가 이제 잡아서 할 겁니다. 10월 달에. 이론은 또 하루 동안 하는 이론 총정리가 있어요. 이론과 이제 요새는 어느 한 부분을 쪽집게로 해서 하는 건 안 돼요. 요새 보세요. 다 종합문제 아니에요.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다 알아야 돼. 어차피 몰라도 되는 거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상호 보완됩니다. 이론과 문제가 상호 보완돼서 대부분이 이제 요 이론이 이제 문제화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론에 있지만 문제 없는 부분, 문제 없지만 이론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과 문제가 최종 이론은 이 부분 문제는 이론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 건축법 용도별 분류를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혼동하시는 건 착착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한 열 몇 가지 정도 종류로 나눠서 이제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디에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온 그거 가지고 문제는 백선 이론 종준이 최종 자료니까 그 전에 뭐 비교표, 비교 특강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이론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최종으로 다 봐야 될 거니까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그거를 가지고 몇 번을 보셔야 된다고 몇 번을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그때 가서는 이런 문제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최종본을 보시면 되고 최종본을 제대로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막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나오니까 중요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볼 때면 한 그 중에 그 자리에 한 70%만 흡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합격 그 이상의 점수가 나와. 그 이상의 점수가. 그런데 그거를 중요한 것들만 구성되니까 이제 빠른 스토로 그 흡수하려면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이거를 그런 용도로. 요거는 이제 소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더라도 관련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거기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거 용도병역 시설군 9개 시설군 9개 시설군 요거 이제 위험성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대로 순서까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최소 노란색으로 하는 건 써놓고 하셔야 돼. 이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산, 전, 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의 이렇게 돼 있는 자산 전문의 영업 교육은 옆에 있는 집 근린 주거 옆집 밖에서 하라 야외 교육 자산 전문의 영업 교육은 근린 주거 밖에서 하라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교복 만드는 교육 및 복지 주거 업무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교복 주업 요 말까지는 써놓으셔야 되고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따온 얘기고 요게 산업 등 시설군이고 요것이 전기통신을 얘기하고 문화집회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따온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속하는 거 자동차 관련 시설군 하나만 있으니까 쓸 것도 없고 산업 등에 속하는 것도 의외로 요거 참 많이 여러 번 물어봐요. 근데 양 많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두 음자로 추가로 땄던 노란색 요것이 운, 창, 공, 위, 자, 묘, 장내 하늘장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자묘에 장내 지낸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미처리설, 자원순환 관련설 이 자자를 또 두 음자 다 한자도 여기 이거 자동차 관련설군이에요. 자예요. 여기는 자원순환 관련설, 폐기물 처리설 이런 거 환경, 산업, 묘지 관련설, 장례시설. 전기통신하면은 이제 더 이상 노란 걸 쓰진 않아요. 전기통신은 이제 발전, 방송, 통신 들어가는 뻔하니까 이것도 뻔하고 문화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문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 여긴 당연히 문화 및 집회설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문화 및 집회설에 속하는 건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종교문화, 종교시설, 관광문화,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미락시설 이렇게 제가 썼던 거. 그래서 이게 당연히 들어가고 이것도 종교문화.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를 통하여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종교문화. 관광휴게시설은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모여서 독특한 관광문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것이 종교, 관광 부분에 특화된 문화지만 문화집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락시설, 노는 문화, 미락문화, 미락문화, 숙박 영업한다. 특히 제가 요거를 먼저 쓴 것은 위락과 숙박시설은 예전에 6개 시설군 할 때 맨 위에 이게 제 건축부에서 항상 통지받는 게 두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존재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미락은 문화로 숙박 영업으로 숙박을 통해서 영업하고 이게 큰 변화의 한 축이기 때문에 특히 위락은 여기 속하고 숙박은 영업시설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업시설에 속하는 나머지가 판매시설 이게 대표적이에요. 판매시설이 소매점 큰 거. 소매점 중에서 아주 큰 거, 뭐 백화점, 뭐 홈플러스 이런 거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급들 이게 전문시설인 판매시설에 당연히 이게 영업의 대표적이고 운동시설도 들어갑니다. 운동시설. 우리 헬스장 뭐 요새 많잖아. 헬스장 큰 거다. 영업설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박이라 그랬고 제가 다중생활시설 요것도 좀 주의를 하실 것에 들어가는데 우리 다중생활시설 옛 고시원의 지금 이름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옛 고시원의 지금 이름인데 요것이 2종 근생에 속한다 하더라도 여기 속한다는 거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근린생활시설군 속에는 1, 2종 근생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1, 2종 근생에 속하는 거죠.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이 다중생활시설이 작으면 500 미만이 2종 근생이요 500 이상은 숙박시설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옛날엔 이게 여기 속했지만 작더라도 2단계 위 위험한 것으로 고시원에서 문제 많이 생기면서 고시원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은 크든 작든 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게 아니고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그리고 교육과 복지라면 요거 이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놓고 복지에 관련된 거 모아놓으면 되는데 교육에 관련된 거 교육연구시설. 근데 우리 교육연구시설이 교육에 대한 전문시설인데 노유자시설 정도를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하시면 유치원을 노유자시설과 구별해서 주의하시면 되잖아. 유치원이 예전에는 노유자시설에 있었는데 유치원이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시설로 들어왔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에 관련된 것이 수련시설, 수련,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 야영장의 규모가 작으면은 야영장. 300 이상 규모가 크다? 수련실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야영장도 수련실에 속하는 유소스텔처럼 젊은 사람들이 싸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야영장 시설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지랑 관련돼 있는 것이 의료와 노유자 시설, 의료와 노유자. 노유자는 원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고 지금 뭐 의료시설도 의료 복지 차원에서 많이 접근했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근린, 주거 업무, 주거와 업무, 주거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들어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들어가고 업무시설로서 업무 나오면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교정 및 군사. 교정 및 군사시설이 업무 중에 공공업무랑 비슷한 것 중에 한 종류 아닙니까? 공공업무에서 같은 주거 및 업무에 들어가고 위험성이 제일 낮은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 동식물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사람이 위험하지. 동식물이 제일 위험하지 않다. 제일 위험성이 떨어지는 동식물 관련 사례. 특히 노란색으로 한 거 써놓고 여기 따로 체크하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느낌 잡아도 되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절차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과 대해서는 건축 절차로 묶어놓고 용도 변경은 별도로 이제 절차를 말해놓은 게 지금 이게 용도 변경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대해서는 건축 절차고요. 근데 어느 시설군에 속한 것으로 그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이다.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누구에게 허가받는 거예요? 시장, 운수, 구청장에게. 시도의사가 아니고. 어느 시설군에 속한 것으로 그보다 하위 시설군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고. 이게 허가신고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허가신고.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뀐다. 운수시설을 자원수랑 관련소로 이렇게 바꾼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꾼다라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었잖아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의 주 용도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정도를 바꿔야 되는데 대장도 시장어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장이고 이것도 시장어수구청장이 허가신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신고라면 시장어수구청장이 알고 대장을 스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대장을 시장어수에 바꾸고 싶어도 알아야 바꾸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대행에게 알려주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장을 바꿔줄 테니까. 근데 이때도 두 가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운에서 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운수시설 내에서 바뀐다면 주용도는 바뀌어봤자 그대로 운수시설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변경 신청 필요 없다.
또 주용도는 1, 2종 근생이 서로 달라도 1, 2종 이 근생 내에서 바뀐다라면 주용도는 다르지만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간단한 1, 2종 근생 내에서 바꾸는 것이라 요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나와요. 건축 절차를 준용하는 게 나오는데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두 가지 다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둘 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 절차에 나오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얘기는 허가와 신고 대상의 경우로서 면적이 100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 변경 완료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써라. 그런 얘기가 돼요. 건축 절차 준용. 특히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해요. 우리 건축사가 직접 용도 변경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은 위험성이 올라가는 허가 대상으로서만 어떤 면적 500 이상일 때 건축사가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고. 물론 여기는 이제 약간의 예외까지 존재하지만 뭐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다 풀 수 있게 냈었는데 자 17번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하여튼 매번 나왔어요. 거의 매번 17번에 건축적인 건축의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자 4층 써먹을 준비해야 되고 4층짜리고 요거를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대요.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축업상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병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냈던 것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긴 한 게 주 용도만 물어본 게 아니고 소용도 갖고서 이제 주 어디 속하는지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병원을 서점으로 쓴대요. 자 우리 병원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이거 써놓고 하라 그랬잖아요. 노란색 병원 어디 들어가요? 응? 노란색 중에서 교육 및 복지 들어가겠죠? 병원급 들이면 큰 거니까 근생 아니고 전문시설 중에 의료시설 있잖아.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의료시설 그러면 의료시설 의료복지 교육복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 교육복지 그러면 서점은 어디로 들어가? 서점은 예? 서점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 일정근생? 그럼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예. 서점이 여기 속한다는 걸 알아야 푸는 거예요. 서점은 책 파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일정근생이고 규모가 크다래도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까지 안 가. 이정근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점으로서 규모가 1000 미만이면 1종근생, 1000 이상이면 2종에 속하지 않는 게 2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점의 크기에 따라 1종이 될 수도 있고 2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여기 규모를 얘기도 안 했으니까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1종이든 2종이든 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복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위에 사례로 내려오니까 신고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혹시 서점을 잘 몰랐다 어디 속하는지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 큰 병원을 막 환자 치료하는 수술하는 그 병원을 서점으로 책 파는 서점으로 바꾼다면 사회적 위험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그런 거 생각해서 입법을 한 건데 예.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보셔도 그래서 신고기 때문에 자 1번 보시죠.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을 대수선할 때요.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축사가 설계한다. 그러니까 또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 건축사 설계에서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용도 변경할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라는 걸 딱 케이스에서 딱 잡았는데 신고 대상이니까 건축사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서 면적 500 이상일 때 건축사 설계한다고 했는데 신고 대상이니까 아예 건축사 설계 안 해도 되는 게 맞구나 해서 1번 찍으면 안 된다고. 이건 용도 변경 자체에 대한 설계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500 이상인데 그러면 지금 이건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 아니고 대수선 할 때 얘기라면 대수선. 제가 건축과 대수는 건축 절차에서 다룬다 그랬죠. 우리 좀 이따 하는 건축 절차에서. 이건 대수선할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수선할 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건축사가 건축 절차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까지 물은 적 한 번도 없을 걸. 독자적 문제로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서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할 때 건축이나 대수는 허가 대상인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해. 그런데 이게 강화되면서 몇 년 전부터 신고 대상인 한 몇 년이 한 10년 됐겠네 벌써. 건축 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가벼운 건축인데 이것도 건축사 설계하는 걸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 확대되면서 건축사가 좋아진 거지. 이제 신고 대상까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고 대상인 것도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가벼운 신고, 대전에서 가벼운 신고 나중에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숫자 작은 것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 우리 건축 신고 대상 중에서는 막 100 이하, 85 이하, 200 미만 생각나세요? 그 중에서 제일 85 이하 따지는 게 숫자가 제일 적죠? 85제곱미터인 증축, 개축, 재축이면 신고 대상이지만 건설 설계 안 해도 돼. 예를 들어 대선 중에서는 작은 게 뭐예요? 작은 건축의 대선 있잖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의 대수선. 작잖아 그게. 그거는 신고 대상이면 건설 설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설계를 얘기한다라면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선이어야 비록 신고 대상이지만 건설 설계를 안 할 수 있다가 맞는 건데 4층짜리라고 본문에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설 설계 해야 될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제가 이렇게 이게 29회 때 문제집한 것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는 것부터 잘 찾아보라 그랬죠. 2번 보세요.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명 신고하라. 이거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게 정답이잖아. 신고대상. 3번의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명에 신청할 수 없다. 복수 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건축을 지을 때서부터 복수 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받을 수 있고 용도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복수 용도로 받았다라면 받은 복수 용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 A, B 두 용도로 받았다라면 A 용도로 쓰다가 B 용도로 쓴다라면 원래 허용되는 용도죠. 용도명의 절차도 필요 없지 그때는. 복수 용도로 가능합니다.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명 할 수 없다는 이거 용도 변경 허가 신고라도 그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래야 허가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준주거라면 1, 2종 권생이면 다 되죠. 당연히 여기는 다 되니까 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문을 5가지로 구성하려고 애쓰는 거야. 지금 이게 정답은 2번인데 5가지 지문 만들려고. 5번에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서 이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 또 규모가 큰 것도 막 대상 그렇다고 그런 구조조립 파트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1, 2종 근처에 속한 동네 서점에 무슨 옥상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5가지 지문 가지고 답이 2번 내고 그냥 간단하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찾아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약간 어렵지만 18번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도 있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 상위 시설으로 2번 공장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건 찾아봐야지. 자, 우리 공장을 판매시설로 공장은 어디 들어가요? 운창공의 공이 되겠네? 운창공의 공이니까 산업등시설군에 속하는 거. 산업등시설군에 속하는 것을 지금 판매는 어디 들어가요? 대표적인 영업이잖아. 대표적인 영업. 영업만 써놔도 판매만 여기 들어갈 거라는 느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 등에서 영업처럼 바뀌니까 신고 맞겠네요. 그럼 이거 신고 맞고 그 다음에 위락처를 숙박으로 용병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위락 문화 집회, 숙박 영업. 그럼 문화 집회에서 영업으로 내려오네요. 틀렸네 그럼 이게. 이게 정답이잖아. 하여튼 저 노란색 하는 거 써놓고의 양성이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나왔다니까요. 4번 허가면 신고 대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가 100 이상인 경우에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22조 사용승인 규정을 규정한다. 건축 절차 중에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맞고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가 500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 이 용도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19번의 건축법령상 시설군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건 이제 좀 단순한 문제죠. 이거는 시설군의 그러니까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거. 그러면 산업 등에 속하는 게 뭐였다고 여러분? 운, 창, 공, 위, 자, 묘, 장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운, 창, 공, 묘, 장. 다 여기 속해 있는 건 다 맞죠? 다 맞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 전기통신설군 하면은 방송통신, 통신이니까 들어갈 거. 발전, 전기니까 들어갈 것이고. 자동차 관련설이 나오면 안 되지. 자동차 관련설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차산의 차에 들어가야지.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 3번의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정교, 위락, 관광, 추계.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속하는 거 맞습니다. 정교, 문화, 위락, 문화, 관광, 문화. 주거 업무 시설군에 단독과 공동주택은 주택이니까 주거로 들어갈 것이고 업무시설, 교정 및 건설, 공공 업무. 교육 및 복지시설의 교육, 의료시설, 복지 차원에서, 교육연구소를 교육 차원에서, 노유자시설 복지 차원에서, 수련, 야영장, 다 청소년 교육. 딱 들어가는 거. 20번 보세요. 건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틀린 거.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한대요. 그럼 단독도 단독, 다가구도 단독의 한 종류죠. 그럼 같은 단독주택 내에서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준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는 건데 대장 신청 필요 없잖아요. 2번 이 일정 근생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허가. 일정 근생이면 대충 우리 아까 써놓은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잖아. 근린생활시설. 의료면 의료 복지. 그러면은 여기 근생에 속하는 것을 교육복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한다. 숙박이면은 여기 영업시설에 속하는 거. 수련이면 청소년 교육. 교육복지. 영업에서 교육복지로 딱 내려오네. 신고. 교육연구소를 판매? 교육연구면은 여기 교육복지, 판매면은 영업. 아래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 공장을 자동차 관련해서 운창, 공해, 공, 산업 등을 자동차 관련해서만 맨 위에 아래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것도 요거 노란색으로 나서 나도 왜 대충 맞아 들어가 다 이거. 저는 세밀하게 하라고 다 써놨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다 써놓고 하려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안 되고 노란색으로 쓴 것만 해도. 자, 이제 건축 절차 들어갑시다. 건축 절차. 건축 절차. 그러면 자, 먼저 건축할 때는 건축 절차만 이 틀이 또 탁 떠올라야 되잖아. 대지. 지을 땅 확보해 놓고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죠. 대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 허가받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허. 그런데 이 건축허에서 이 건축 속에는 건축허 대손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이나 대손할 때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용도 변경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행위 중에서. 그러면 원칙이 허가라면 역시 가벼운 건축이나 대손에 대해서는 신고하라. 그래서 허가가 원칙인데 가벼운 신고 대상 따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 전에 사전 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사전 결정. 이거는 이제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이한 제도죠.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어떤 건물을 그곳에 짓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뭐 간단한 거 한 3가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허용된다라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고려될 사항 이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 신청할 사람이 허가 전에 신고는 작은 건축으로서 신고 대상에 맞은 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사전 결정 볼 필요 없이 건축 신고하면 되고요. 이 사람이 사전 결정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를 통해서 건축에서 권리 취득했으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라.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하고 착공하게 돼 있어요. 자, 착공 신고한 다음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시공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사용 승인 받고 쓰는 겁니다. 건축을 다 짓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써도 되는지 사용 승인 받고 쓰는 거예요.
이리 절차는 뭐. 이거는 건축법의 특별법인 주택법에서 비슷하죠. 그쪽에서는 큰 건축물 30호, 30세대 이상 짓기 때문에 건축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큰 것이라 이건 없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쪽이랑.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시공감리자라면 건축주가 지정을 하죠. 그죠? 건축주가 내 건물 지어줄 사람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자 선정하고 이 사람 이제 비용 내서 이렇게 시공 감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을 정리한다라면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했던가.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해야 되니까 사전 결정을 허가 신청할 사람이 이자에게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내주는 것이고 건축가 당연히 이 사람이 내주고 착공 신고도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한다면 역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사용 승인 당연히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내주는 것이죠.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면 다 허가권자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허가권자가 누구냐? 아, 개별적인 건축에 불과하니까 자치시, 자치시설은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당연히 허가를 내주지만 보통이라면 시장, 은수, 구청장이 대부분 다 합니다. 시장, 은수, 구청장.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은수. 특별시,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 왜? 개별적인 작은 일인데 이게 무슨 뭐 대형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까 공작물 이 사람에게만 신고하는 거지. 용도명의 허가 신고 이 사람에게만 하는 거, 이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특별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인 것을 용도 변경이나 다루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급이 안 맞지, 급이. 건축허가 대손하고 마찬가지예요. 신고 이 사람만이에요, 이 사람만. 그런데 건축 대손도 아니고 건축허가 중에서 대형 건축물 지을 때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이거 특이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보통 이 사람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지만 예외적 허가권자로서 대형 건축물 지을 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대형 건축물 지을 때 대형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기존 건축물을 증축해서 이렇게 될 때는 기존 건축물을 30% 이상 증축해서 이렇게 될 때만 해당이 되고요. 이것보다 많이 나온 것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고 했지만 또는 둘 중에 하나지만 이 중에서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돼도 제외되는 거. 공장 창고 제외된다는 거 이거 많이 나온 거고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대형 건축을 어디서 지을 때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짓는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 아니고 일단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이 내주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건 거의 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는 아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승인권자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라면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시장원수가 허가를 내줍니다. 시장원수 허가를 내주는데 다른 건축물과 차이가 시장원수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도지사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는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지을 때도 있지만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있잖아. 그것까지도 이제 보셔야 되고. 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틀 잡아놓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론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웃는 이유가 이론만 하면 재미없다가 이론도 재미있어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한 5분 동안에 우리 그거 해봅시다. 그거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근데 이거 5분 동안 할 수 있을래나? 우리 건축고추대에서 숫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몇 년 그것도 몇 년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건축에 대한 일반법 건축법, 특수법인 특별법인 주택법, 건축과 주택법에서 몇 년 하는 거 너무 귀찮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년에 새로 추가된 것도 몇 개 있고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비교표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한번 아주 편리하니까 해드렸습니다만, 해드렸어도 이거를 이제 기억하느냐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걸 실전에 쓰려면 항상 쓸 수 있도록 평상시 연말을 해놔야 되는데, 예? 적어도 몇십 년짜리를 몇 년으로 안 바꿔요. 며칠짜리를 몇 개월을 몇 년으로 안 바꾸고 몇 년을 몇 년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 주택 할 때는 대부분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 대부분 2년짜리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2년이다 이렇게 하고, 2년이 대부분인데 2년엔 1년, 3년, 5년짜리 135 1년짜리 2가지, 3년짜리 3가지, 5년짜리 3가지, 이게 총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2년이에요. 지금 원칙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원칙만 놓고. 예외 중에서 뭐 착수할 때 예외는 뭐 1년, 예외가 다 착수기 하는, 착수할 때는 다 1년인데, 자, 요거 생각나시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 건축법 주택법에서 1년짜리 2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투기신고. 완전히 떡소리가 그냥 확 나네. 어? 아이, 참 잘했어요. 투기신고. 투기신고. 자, 우리 투기 보면 신고하라. 투기하는 거 보면 신고하라. 투기과열지구 주택부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 계속 유지 여부 1년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1년. 또 신고.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유명한 1년이야 말이에요.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1년.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기본이에요. 이게 원칙이니까 이게 보통의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이라면 이거보다 작은 건축신고 착수는 1년일 것이다. 오히려 이거보다 큰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이거 대신에 사업시나 말쓰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5년이다. 자, 일단 투기신고 1년 했고, 그다음 3년짜리 뭐가 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그럼 5년짜리. 사업 승인 후 착수 기간 5년이라 그랬고, 사업 승인 후 착수 기간 5년 또. 투기 신고는 잘 나가다 그다음부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어차피 자료는 다 있어요. 자료는 다 나중에도 다 나오고, 기존에 하실 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우리 135 잘 나왔던 135부터 하나씩 대표적인 거, 제가 135 중에 제일 잘 나왔던 거 대표적인 걸 기억을 하시고, 그거 두 음자를 연상해서 다른 두 음자를 연상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하고 착수기간이 유명한 2년이라면 건축 신고는 간단한 거죠. 이것이 유명한 1년짜리 건축 신고 착수의 1년이에요. 항상 착수하는 거 연장할 때 다 1년입니다. 1년에 원칙만 놓고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1년짜리가 건축 신고 착수가 1년이다. 그럼 건축 신고란 거 보니까 신고인데 투기과열지구 있으니까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투기 신고 1년 했던 것이고, 그러면 3년짜리는 좀 있다 하고 5년짜리가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착수가 대규모 주택 지으니까 30대 지으니까 건축가보다 개별 건축물보다 훨씬 길어야 된다. 5년. 그래서 사업 승인의 착수가 5년이란 것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 번 나왔던 거. 우리 주택법에서 어차피 다음 주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주택법에서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한꺼번에 단지 전체를 분할하지 않고 할 때랑 공구별로 분할하는 사업도 있잖아. 그러면 사업 승인 후 착수가 대표적인 5년이라면 사업 승인 후 공구별로 분할하면 전체에 대해서 5년에 착수해야 되고, 요거 연장할 땐 다 1년이라 그랬어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착수했는데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취소 사유 중에 하나. 그런데 공구별로 한다면 공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게 되면 항상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 공구와 기타 공구 둘로 나눠지고, 무엇이 5년이에요? 최초 공구만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 사업 승인 후 최초 공구만 5년 내 착수하는 것이죠. 이때 처음 시작한 거 안 할 때 문제되니까 연장도 여기서만 1년이 붙고, 이때 안 하면 사업 승인 취소 사유에서도 요것만 들어가잖아. 그럼 기타 공구를 하면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승인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35가 아닌 보통의 2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타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하기 때문에 2년이고, 나중에 하는 것이라 이건 1년 연장도 안 되고 사업 승인 취소 사유도 아니고 그렇더랬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제가 전체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명한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5년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3년짜리 뭐예요? 대표적인 1년이 건축신고 착수, 5년이 사업승인 후 착수라면 3년짜리는 가설건축물에서 가설 땄던 거잖아요. 가설건축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잠깐 쓰고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기한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지금 제가 얘기한 대표적인 135는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야 벌써. 그럼 지금 이제 자 우리 3년짜리 아까 1년짜리는 투기 신고라 그랬고 3년짜리는 가설에서 일단 하나 대표적인 거 따왔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가설을 따왔으면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한이 3년. 주택 상환사채에서 상환에 포인트를 뒀잖아요. 제가 두음수 딸 때 상환. 그러면 가설로 상환하면 가짜로 상환했으니까 어떤 조합이 가짜로 상환했다. 못된 조합이죠?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해산 여부 결정 얘기 나오면 그래서 가설 상환 해산 이렇게 했던 게 세 가지 3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도 가설 건축물 주택 상환세 3년 이것도 나온 얘기지만 해산 여부 결정은 한 번도 안 나온 게 올해 신설돼서요. 올해 신설돼서. 그런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이니까 조합이 사업주체로 만들어지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 신청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청 자체는 여기 135 아니니까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신청은 신청 기한은 2년이지만 지금 신청했어도 사업 승인이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죠. 사업주체로서 사업 승인을 3년 내에 받지 못했다. 신청이 아니고 신청은 2년 내에 했지만 받지 못했다. 3년 내에 받지 못했다면 이제 사업주체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 승인을 아예 못 땄으니까. 그러니까 못 땄으니까 이제 쓸모없게 됐으니까 해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지. 그래서 조합에 관련 얘기가 2년짜리도 많단 말이에요. 2년짜리 많기 때문에 어디에 제가 포인트를 둔 거예요? 해산 여부 결정에 포인트를 뒀다고. 해산에 관련된 건 3년짜리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이 가설로 상환한 조합은 해산하라. 가설에서 기본적으로 3년을 생각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설로 상환했어요. 못된 조합이니까 해산 여부 요 세 가지가 3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벌써 가는데 이거 뭐 마무리해야지 뭐. 다른 시간을 줄이더라도. 자, 5년짜리 뭐냐 그러면 사업 승인에서 착수가 5년이라고 했죠. 그죠? 건축허가 신고가 아니고 사업 승인으로 착수가 5년이니까 사업 승인 땄어요. 지금 사업 승인을 땄다라면은 어떠한 사업 승인? 특별한 사업 승인. 특별한 사업 승인은 특별한 사업 승이니까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먹는다. 설명하라. 생각나세요? 특별한 사업 승인은 설명하라. 특별 사업 승인 설명. 요 세 가지가 5년이지. 그러니까 특별건축계획을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우리 특별건축계획에서는 5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산할 수 있다에 나오는 건 한 번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승인은 많이 냈다 그랬고 그럼 설명 이것도 낸 적 없는데 이게 올해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주택조합에서 지역과 직장에서 자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설명에 제가 포인트를 둔 건데 조합원을 모집한 자는 모집 신청자와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당연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가입 계약서 내용도 법에서는 이제 더 신설해서 특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 조합원이 가입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조합원 그 돈은 어느 정도 낼 것인지 이런 걸 미리 가입해서 다 해놓게 했어요. 그 전에 싸게 해놓고 자꾸 미루면서 자꾸 올리기만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가입 계약서에 넣게 돼 있고 그 넣기만 해서도 안 돼. 가입 신청자에게 중요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고 이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그 사본의 보관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서류의 보관기간은 2년짜리면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어디에 대한 사본 보관이다. 설명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설명 내용을 확인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설명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 보관하면 2년이고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년짜리가 투기를 보면 신고하라. 투기과일지고 건축신고 착수기한 1년. 3년짜리가 가설건축이 주된 것이라 가설로 상환하면은 해산 여부 결정하라. 주택 상환사채. 조합이 3년 내 사업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5년짜리가 특별한 사업승이니까 설명하라.
특별건축기에서 5년 착수. 사업 승인 후 착수기한 5년. 설명, 조합 가액에 대한 설명 내용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라. 신설된 거.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2년이에요. 원칙은 나머지 다 2년이고 여기서도 연장한다면 연장하는 기간은 다 1년이고. 다 1년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업승인의 착수에서는 취소 사유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건축원의 신고 착수에서도 착수라는 취소 사유는 서로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승인 후 착수 등을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건축 허가 후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해야 된다. 신고 효력 자동 상실. 이것도 특이하지. 예를 들어 주택법에서 사업을 했더니 안 했다 그러면은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어디서나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야.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건축허가에서 해야 된다가 특이한 거를 했잖아. 왜? 신고 후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은 신고 효력 자동 상실되듯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허가 후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꼭 취소해야 된다. 이거 신고 없애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거부터 구별하셔야 돼. 사업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걸 묻는 것도 당연히 내죠. 숫자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취소할 수 있다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바꿔내는 거 여기라면 이제 해야 된다라 할 수 있다라 바꿔놓으면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일단 숫자부터 제가 정리해 봤어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나갔네요. 자 10분 쉰 다음에